한진태가 내다버려서 내 아들이 살아있었는지도 몰랐어. 엄마가 미안하다. 채울이 내가 네 친엄마라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진태, 네가 매일같이 드나들던 마당집. 거기에 내 아들을 숨겨놨었구나. 도저히 부부 사이라고는 볼 수 없던 한진태와 김마리는 최근 한현성의 상견례 이후에 더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둘 사이에 한현성이라는 아들이 있으니 간신히 표면적인 부부관계라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진 듯한데요. 김마리가 30년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이혼 서류를 발견한 한진태는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30년 동안 나를 싫어하면서 이혼하자는 말 한마디 없었느냐고. 접시를 깨부수고 행패를 부렸는데도 김마리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루하루 내 옆에서 고통을 주어야겠다는 김마리의 충격적인 발언에 한진태는 급기야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가출을 선언하는데요. 그동안 부인한테 무시당하고 사는 한진태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정말 불쌍한 건 김마리였습니다. 김마리가 한진태를 이렇게 소 닭 보듯이 무시하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30년 전 김마리와 한진태 사이에는 이혼을 논할 만큼 큰 사연이 있었는데요. 해들재단의 딸이었던 김마리는 해들병원의 이름난 명의 한진태와 결혼했고 한진태는 대릴사위처럼 부인의 힘으로 오늘날 해들병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진태가 병원장이 되었어도 재단 주인인 김마리 앞에서는 항상 무시당하는 찬밥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이걸로 보아 두 사람은 정략 결혼으로 결혼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보이죠. 사실 김마리에게는 한현성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지맞은 우리 초반 장면에서 김마리가 저를 찾아 해들병원 이사장이었던 친아버지를 기릴 때 한현성을 먼저 내보내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한현성이 어머니가 기리는 분이 누구냐고 한진태에게 따로 묻는 것으로 보아 한현성도 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마리가 그리워하던 이는 첫째 아들 채울이었는데요. 눈을 감는 그날까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것이라는 김마리에게 스님은 만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다며 언젠가 김마리가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하던 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고 친아들 채울이가 이렇게 잘 자라 해들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줄이야. 인연의 힘이 참 대단하죠. 수지도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시기를 겪고 있지만 최선영의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조만간 엄마를 찾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겠고요. 채울이를 훌륭하게 키워준 최선영이 친딸 진수지를 찾고 나면 사랑하게 될 진수지 채울이 두 사람이 남매가 되는 셈인데 채울이도 친부모를 찾아야죠. 그 다음은 채울이가 입양되었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채울이의 친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결혼 반대를 했어도 김마리가 애까지 가졌는데 끝까지 반대를 하지는 못했겠죠. 채울이의 친부는 채울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거나 해들재단의 사위로 맡기에 부족했기에 김마리의 부모는 채울이의 친부와 결혼하는 것을 격렬히 반대했던 것 같은데요. 김마리의 부모가 몰래 치워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 아빠도 죽었으니 김마리의 부모는 김마리에게 당장 애를 지우라고 난리를 쳤겠죠. 아비도 없이 너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요. 김마리는 결국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모의 뜻대로 그 당시 해들병원의 전도 유망한 의사였던 한진태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현성이 34이고 채울이가 35이니 둘은 연년생 형제지간이 되는 건데요. 하지만 채울이는 김마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고 한현성은 정략 결혼한 한진태의 아들이니 김마리의 애정이 누구에게 쏠려 있을지는 딱 봐도 뻔하죠. 한현성이 태어나게 되자 한진태는 자기 아들이 해들재단을 물려받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했을 것 같습니다. 남의 아들인 저 꼴보기 싫은 방해꾼 같은 채울이를 치워버리면 자기 가정이 온전해질 줄 알았겠죠. 그렇게 못된 생각을 가지게 된 한진태는 김마리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채울이를 유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니 채울이는 5살 때 부모한테서 버려지게 된 것이죠. 다행히 정말 좋은 엄마 최선영을 만나서 이렇게 잘 자라주었지만 애를 버리는 건 정말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잖아요. 한진태는 30년 전에 채울이를 유기한 일이 밝혀지게 되면 감옥에 가야죠. 김마리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채울이를 찾아 헤맸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한진태가 아이를 버린 것이 뻔히 보이는데
한진태는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나는 그 시간에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김마리한테 자기 짓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5살 아이가 뭘 안다고 그 어린아이를 집 밖으로 내쫓았냐고. 김마리는 한진태를 수십 번이고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를 썼다 지웠다 하며 30년 동안 노랗게 변색되어 버린 이혼 서류를 간직해왔던 거죠. 하지만 한현성도 4살이었으니 김마리는 이혼보다는 평생 곁에서 한진태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김마리의 결심대로 한진태는 집이 가시방석 같아서 밥도 마당집에서 먹으며 외로운 남편이 되었고요. 이 모든 게 한진태의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김마리는 아들을 한번 잃어봤으니 한현성에게 채우리에게 줬을 사랑까지 2배로 주어가며 아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때문에 진수지가 폭력의사다 비투다 난리가 났었을 때에도 그저 하나 남은 아들인 한현성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진수지와의 결혼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채우리까지 진수지를 좋아하게 되어 두 형제가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김마리가 앞으로 누구 편을 들어줄지 난감해지겠네요. 진수지한테 선택받지 못한 한현성은 흑화해서 수지랑 채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데 한진태도 아주 과거에 애를 버려온 악행이 드러나게 되면 완전 악역으로 돌변할 것 같아요. 마당집을 기웃거리길래 최선영을 좋아해서 저러는구나 했는데 사실은 한진태가 자기가 과거에 구해주었던 최선영 환자의 사연을 알고 채우리를 최선영네 집 앞에다 버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선영도 친딸과 생이별해서 고통스러워했으니 그 집에 애를 버려놓고 30년 동안 채우리가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면 막으려고 감시를 해왔을 것 같아서 소름이네요. 지금 최선영은 한진태를 아주 생명의 은인으로 극진히 모시고 있는데 이런 한진태의 실체가 빨리 까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태가 지금은 사람 좋은 척 가면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지독하게 돈돈 따지고 취업장가들만큼 속물이잖아요. 김마리도 친아들 채우리 찾고 한진태랑 이혼해서 호적 정리 제대로 해야죠. 채우리가 자기 버린 계부 한진태 아들 되는 꼴은 못 봅니다. 수지는 그 집구석에서 나와서 친엄마 최선영에게 돌아가고 채우리도 친모 김마리 아들로 호적 정정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 사랑해야죠. 한진태는 집을 나간다고 했으니 빈털터리로 빨리 쫓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김마리랑 이혼하면 자기가 어떻게 병원장을 계속하겠어요. 한현성이랑 같이 집 나가고 며느리로 진수지 피하려다 아주 지독한 진나영한테 걸렸으니 이게 다 한진태 업보겠죠. 진나영이 부잣집 아들 한현성을 콱 물었는데 쉽게 떨어져 나갈 인간도 아니고요. 돌고 돌아 결국에 돈에 환장한 장윤자를 사돈으로 맞이하게 생겼네요. 딸을 잃어버린 슬픔에 대신 입양한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가 사실 잃어버린 친딸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 눈물을 쏟는 기사가 기억이 납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친부모를 찾아서 더 행복하다는 신부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치 수지 맞은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사랑은 평생 필요한 것이겠죠. 진수지와 채우리는 둘 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서로의 주치의가 되어 상처를 치유해 나갈 과정이 기대가 되는데요. 두 사람이 하루빨리 부모를 찾아 버려졌다는 기억을 극복해내고 결국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